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분석 시간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0년 4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진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모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계 없이 저 높이 천장을 뚫어버린 말도 안 되는 수치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바닥의 현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주가 지수가 올랐다는 그런 뻔한 뉴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구조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뿌리째 흔들리고 또 재편되고 있는지 그 진짜 맥락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4월의 엄청난 충격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역사적인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 6,600. 와, 진짜 믿겨지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꿈의 숫자를 아주 가볍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무엇보다 AI 시대가 불러온 반도체 슈퍼 호황 기대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증시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겁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이 무려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6천조라니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인지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죠. 불과 1년 만에 주식시장 덩치가 2.7배나 훅 커졌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요즘 주식장 좋다 이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경제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 말 그대로 슈퍼헤비급으로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돈잔치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근 한 경제 분석에서 나온 아주 기발한 비유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경제의 바닥과 천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어야 할 서민 경제가 바닥이라면 기술 혁신을 통해 무한하게 팽창하는 잠재력이 바로 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지, 이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뭘 봐야 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AI 반도체 엔진입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경제의 천장을 이렇게 한없이 위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동향을 보면요, 이 슈퍼사이클을 미친 듯이 굴러가게 만드는 4가지 핵심 연료가 있습니다. 국가나 빅테크들이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금융이나 의료 같은 각 산업에 딱 맞게 파고드는 버티컬 AI, 클라우드 연결 없이 내 스마트폰에서 바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 엄청난 전기를 감당할 지속 가능한 에너지까지. 이 4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물리면서 상상 이상의 속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향후 5년간 무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60조 원이에요. 이건 그냥 유망 산업이니까 조금 도와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건 AI 패권 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꽉 잡겠다는 진짜 강력한 승부수거든요. 실리콘밸리랑 직접 맞붙을 우리만의 무기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전례 없는 AI 수요 폭발이 반도체 산업의 아주 오랜 법칙을 아예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반도체는 2년 주기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데이터 센터들이 24시간 풀가동되면서 최첨단 반도체를 끝도 없이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수요가 반도체 호황 주기를 전례 없이 쭉 연장시키는 진짜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시경제의 화려한 숫자 뒤편, 실제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아주 묘한 사회적 딜레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3억 원. 와, 이거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과급 규모입니다. 회사가 역대급 돈을 쓸어 담았으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우리한테도 정확하게 나눠달라는 거죠. 회사를 키운 직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너무 벗어난 과도한 요구일까요?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되게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은 보통 생존권이나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동료들과 연대해서 싸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억대 연봉을 받는 이 테크 종사자들은 생존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의 파이를 더 크게 떼어달라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자라기보다는 마치 기업의 배당금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주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딜레마가 생깁니다.
부당한 해고나 생존을 건 투쟁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 공유를 극대화하려는 싸움이다 보니까 대중들의 공감이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치솟는 물가에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10억 원 넘게 달라고 파업을 해? 라며 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방금 본 저 화려한 테크 산업과 완벽하게 정반대인 우리 경제에 차가운 바닥 현실을 한번 뼈저리게 들여다보죠. 이건 진짜 같은 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코스피 신기록 찍고 13억짜리 성과급 파티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반대편 전통산업 종사자들은 어떨까요?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은 미친 듯이 뛰고 인플레이션 공포에 당장 내일 회사문 닫게 생겨서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같은 경제권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두 현실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확 와닿는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아스팔트 산업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가 쇼크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70%에서 80%나 폭등해버렸거든요. 아스팔트 값이 2배 뛰면 도로 깔고 건물 짓는 비용 전체가 마비됩니다. 결국 우리 세금이랑 집값 오르는 문제로 직결되는 거예요. 오죽 심각했으면 정치권이 긴급하게 나서서 정유사들한테 다 같이 좀 살자, 가격 좀 내려라 하고 고통 분담을 강제해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AI 뒤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숨막히는 생존 경쟁이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바닥 경제의 진짜 성적표는 4월 중앙은행 회의 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국은행, 일본은행, 미연준, 유럽중앙은행까지 줄줄이 회의가 있는데 전부 기준금리를 동결할 분위기예요. 바닥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금리를 안 내리냐고요? 못 내리는 겁니다. 앞서 말한 그 인플레랑 유가 쇼크 때문에 금리 내렸다가 물가가 아예 폭발해버릴까봐 전 세계가 지금 바짝 엎드려 경계하고 있는 거죠.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네요. 자, 그렇다면 테크 기업만 저 우주로 날아가고 전통 산업은 벼랑 끝에서 벌벌 떠는 이 심각한 쏠림 현상,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게 바로 현대적 산업 정책입니다. 잠깐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 70, 80년대처럼 정부가 기업 하나 딱 찍어서 너 이거 해! 하는 그런 낡은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생태계 키우기예요. 테크 거인들이 번 막대한 돈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그 밑에 있는 지역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돈줄이 경제 전반으로 쫙쫙 퍼져나가게 만드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빵빵 터트리며 천장을 뚫어줍니다. 그럼 정부는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국내 부품업체나 소재업체들한테 자금을 팍팍 쏘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기초 체력이 탄탄해지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번 돈이 하청업체랑 골목 상권까지 흘러가서 결국 국민 모두의 경제적 바닥 자체가 단단하게 위로 쑥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의 천장을 끝도 없이 밀어올리고 있는 지금 코스피 6600이라는 이 화려한 축제 속에서 차가운 바닥 밑으로 조용히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저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치솟는 천장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딛고 살아가는 이 바닥을 어떻게 평등하고 단단하게 다질 것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